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코윈테크라는 기업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와 데이터인데요. 제조업,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주목받는 회사죠.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코인테크가 과연 어떤 기업이고 재무 상태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떤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코인테크는 확실히 2차 전지 산업의 자동화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좀 연결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랄까,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이랑 주가 흐름 사이의 간극 같은 거, 이런 부분은 투자 관점에서 흥미롭게 살펴볼 지점일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먼저 코인테크, 이게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1998년에 코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01년에 지금의 코인테크로 사명을 바꿨군요. 코스닥 상장사이고 종목 코드는 282880, 본사는 충남 아산시에 있고요. 주력 사업은 역시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고 설치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즉 전기차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의 물류 자동화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배터리 생산 과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동으로 보관하고 옮겨주는 창고 시스템이나 공장 전체의 물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라인 구축 솔루션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건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 중 하나를 보면 2023년 매출액이 약 3,360억 원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연역을 봐도 꽤 탄탄하게 성장해 온 것 같아요.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2024년에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인 대상도 수상했다는 기록이 보이네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매년 20% 이상 성장, 고객 성공을 위한 최선 같은 회사 목표나 문화도 인상적이고요. 네, 그런 기업 문화나 비전이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무 상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어요. 한 분석 자료에서는 2024년 매출액이 약 2,444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약 3,360억 원보다 한 27% 정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자료, 특히 사업 발전 부분을 보면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360억 원, 영업이익이 228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 각각 65%, 영업이익은 무려 1,880%나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차이가 상당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큰 차이는 보통 개별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해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개별 실적은 코인테크라는 나무 하나만 보는 것이고 연결 실적은 코인테크와 그 자회사들을 포함한 숲 전체를 보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룹 전체의 성과를 보여주는 연결 실적을 훨씬 중요하게 보죠. 따라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상당한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연결 기준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재무 구조의 안정성, 예를 들어 빚은 얼마나 있는지 같은 건 어떤가요? 부채 비율이 중요할 텐데요. 네, 재무 안정성도 여러 자료에서 조금씩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건 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총 자본 약 2,786억 원에 총 부채가 약 699억 원 수준으로 부채 비율을 약 25.1%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네, 25%면 굉장히 낮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투자 제한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 부채 비율을 62.2%로 현금성 자산을 234억 원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62%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런 차이는 기준 시점이나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에서
최신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부채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는 지표들은 어떤가요? 주당 순이익, EPS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것들이요? 2024년 기준으로 주당 순환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약 1,415원,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9.05배로 나타난 자료가 있습니다. PER은 주가가 회사 이익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9.05배면 업종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PER이 낮다는 건 주가가 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성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해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성장 기대치가 낮다는 시장의 평가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성장 전망하고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운영 능력,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떤가요? 유동 자산이 약 1,420억 원으로 유동 부채를 초과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지급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재무적으로는 연결 기준으로 볼 때 2024년에 큰 성장을 했고 부채 관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다만 자료 간 수치 차이나 PER 같은 지표는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런 재무적 성과를 가능하게 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특히 강점을 보인다는 2차 전지 분야에서 말이죠. 네, 코인테크의 시장 내 위치를 보면 그 경쟁력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동화 시스템 시장에서 약 64.9%, 특히 핵심 분야인 2차 전지 소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32.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와, 32.8%? 네, 이 정도면 해당 산업에서 확실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32.8%면 상당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2차 전지 시장이 좀 흔들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코인테크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분야의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AGV, 즉 무인 운반차 있잖아요. Automated Guided Vehicle. 이런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뛰어나요. 최근에는 더 진보된 형태인 AMR, 자율주행 이동 로봇, 어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아, 그렇죠.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네,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단순히 현재 잘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도 하는 것 같네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고 연구 개발, R&D 투자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2024년에는 매출의 2.36%, 약 57.6억 원을 R&D에 투자했다고 하니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캐나다 법인 설립 같은 글로벌 확장 노력도 눈에 띄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 걸 넘어서 고객사의 생산 라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래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될까요? 앞서 재무 파트에서 잠깐 봤지만 2024년 연결 실적이 워낙 인상적이었잖아요. 매출 65% 증가에 영업이익 1880% 증가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그 실적은 주요 고객사들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확보한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고 동시에 회사 내부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주가는 연초 대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실제 실적은 좋게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빠졌었군요. 그럼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차세대 배터리 시장 대응이 관건일 텐데요. 핵심은 역시 기술 고도화와 신사업 발굴입니다. 앞서 언급한 AGV나 AMR 같은 물류 로봇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고체 배터리. 이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고체 배터리요? 네, 이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이죠. 2025년 실적 전망치도 있나요? 네, 전망치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자료에서는 2025년 예상 매출액 2,973억 원, 영업이익 239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매출 3,349억 원, 영업이익 342억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와 코인테크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북미나 유럽 같은 해외 시장 진출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MR 기술을 활용한 MRS,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 저장 시스템이나 OHMS, 고공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투자 관점에서 코인테크는 매력적인 대상일까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요. 네,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역시 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꾸준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도 이를 뒷받침하고요. 둘째는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이겠죠. AGV, AMR 같은 혁신적인 물류 자동화 기술은 단순히 지금의 경쟁 우위를 넘어 앞으로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력이 어떻게 지속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력이 실제 수주와 이익으로 연결되려면 고객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의 확실한 차별점을 계속 보여줘야 하겠죠. 셋째는 앞서 살펴본 재무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관 수치 차이에 대한 확인은 계속 필요하지만요. 사업 다각화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자동차, 식품 같은 다른 산업으로 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넓히려는 움직임은 특정 산업의 경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2024년 사업연도 이익 배당률이 4.5%였다는 언급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인테크는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확실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대상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투자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기 마련이죠.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 위험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매출의 약 80%가 수출에서 나오고 대금 결제는 주로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금액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 수출 비중이 높으니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 산업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정말 잠시만 방심해도 뒤처질 수 있겠어요. 지금의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이겠군요.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계속 지적했던 재무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 특히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개별 기준 매출 감소 추세는 재무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결 기준 실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요인은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겠죠. 자동화 시스템 분야는 국내외로 경쟁자들이 많을 텐데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들, 예를 들어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각국의 산업 정책 및 규제 변화 등도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인 배터리 제조사들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면 코인테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코인테크 투자를 고려한다면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뛰어난 기술력이라는 밝은 전망과 함께 환율 변동성,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부담, 일부 재무 데이터의 불확실성,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같은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균형점을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코엔테크라는 기업의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차 전지 자동화 분야의 강자로서 보여준 인상적인 성장세와 기술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도 존재했죠. 결국 투자는 성장 잠재력과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코인테크가 속한 2차 전지 및 자동화 산업 자체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코인테크는 이 격변의 환경 속에서 현재의 기술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특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즉 혁신의 지속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코인테크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